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길라잡이 대부도 진행을 맡은 개그맨 김성원입니다. 늘 저희 대부도를 믿고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오늘도 정말 알찬 부동산 정보를요 준비했는데요. 먼저 아주 오래된 수건 사업이 드디어 현실화되는 두 곳, 광진구 구이동과 용산구 효창동의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볼 거고요. 또 경제특구 개발로 많은 성장을 이루고 있는 평택에 대해서 많은 분석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제로금리 시대에 적합한 투자처까지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이 전화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혹은 전문가님의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주저하지 마시고 02-2077-6363으로 전화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대부도 바로 만나볼까요?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립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우리를 성공의 투자의 길로 인도해줄 멋진 전문가님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길잡이 홍수진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정말 탐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전문가님의 안경이요. 너무 늘 궁금해왔는데 네. 혹시 그 안경 렌즈가 있는 건가요? 있어요. 제가 노안이 와가지고 돋보기입니다. 그냥 렌즈는 있습니다. 그거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요? 저도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정보 많이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한번 네네. 볼 텐데 네네. 오늘 그 준비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전문가님? 네, 오늘 두 곳인데 우선 첫 번째 지역은 광진구 구이동 그리고 효창동. 첫 번째는 광진구 구이동입니다. 네. 네, 광진구 구이동 우선 첫 번째 지역인데요. 광진구 구이동의 어떤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광진구 구이동은 동부권 생활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만큼 풍부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이 지역에 대형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동서울 터미널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구이,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등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도 많고 또 특히나 이 지역에는 그 재건축 연한을 채운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아파트들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리모델링을 통해서 어떤 신주거 공급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게 점쳐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미래 가치를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강을 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도를 보시면 한강을 쭉 끼고 구이동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다리 하나씩만 건너가면 송파, 또 강남, 청담, 압구정,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체 주거지로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요. 특히나 우리가 구이동 하면 녹색 공간, 우리가 공세권, 이렇게 녹지 공간을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주변에 굉장히 풍부한 녹지 공간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로서는 어떤 최고의 입지를 갖추고 있는 구이동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광진구 구이동의 모습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5호선 아차산역의 역세권 지역인 광진구 구이동은요. 역세권 상권과 대학가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요. 뚝섬 한강공원과 어린이 대공원이 있어서 쾌적한 자연 환경까지 누릴 수 있는 지역입니다. 특히 이 구이동의 가장 큰 장점은 풍부한 임대 수요인데요. 선화예고부터 건국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다양한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어서 학군 수요가 풍부하고요. 또 강북과 강남권, 도심권까지 모두 20분 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무지구 종사자들도 임대 수요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 중인데요. 광진구의 수건 사업 중 하나인 동서울터미널의 현대화 사업부터 구의역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첨단 업무 복합단지로 인해 자족 도시로 업그레이드될 구이동의 미래의 가치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동북권 생활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구이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는데요. 이 구이동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주목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입지도 좋고 주거지로서 손색이 없는 지역인데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대학교나 고등학교, 학군 또 젊은 층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룸이나 투룸, 소형 주택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 광진구 구이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호선 아타산역을 도보로 2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지하철역과의 접근성 시간이 2분 걸린다는 거는 정말 큰 장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투룸 다세대 주택이며 총 6층, 2개 동 단지형으로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지가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진출입하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외부에서 보여지는 가시성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다세대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균 약 40제곱미터로 공급이 되었고 이 지역의 평균 시세가 3억 1천에서 3억 2,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만약에 실제 투자하신다면 전세 시 실투자금이 약 2천에서 2,500만 원,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광진구 구이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거주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라서 임대가 안정적인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주변 생활 환경은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광진구 구이동은 입지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입지가 좋다는 말은 그만큼 주변에 있는 수요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은 교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하철역은 5호선 아차산역을 도보로 2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5호선뿐만 아니라 또 군자역, 한정거장만 이동을 하시면 7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겠는데 7호선으로 한 2서정거장만 가시면 청담이나 압구정,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빨리 2서정거장이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5호선 이용하시면 송파 쪽으로의 접근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 수요를 끌어당길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변에는 대학교나 선화예술중학교, 중고등학교 등 이 대학가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로 인해서 이 지역의 수요가 굉장히 넘치는 소형주택의 인기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하철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의 교통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크게 이렇게 넓게 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이렇게 고속가도로의 진출입도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또 지도에서 이렇게 딱 보시면 주변에 아차산역 주변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또 어린이대공원 등 지역의 어떤 공세권, 근린 공간, 녹색 공간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 주거의 쾌적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송파와 강남과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거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리한 교통뿐만 아니라 주변에 굉장히 주거의 쾌적성도 높은 지역인데 우리가 어릴 때 굉장히 이 가족 단위로 많이 갔던 곳이죠. 이 어린이대공원이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린이대공원 가시려면 7호선 어린이대공원 역에서 내리셔도 되지만 5호선 아차산역에서 하차를 하셔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점 큰 장점이 되겠고 이 뚝섬 유원지나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아차산 공원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녹색 근린공원, 이 어떤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은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편리한 어떤 쾌적성뿐만 아니라 주거의 편리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대형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이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서 젊은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이 고급 상권을 이루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건대 상권. 유명하죠. 10대, 20대 젊은 층의 상권까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주변 상권의 수요까지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또 주거지 입지로는 또 마지막 가장 큰 장점이죠. 학군인데요. 이 광진구에 학군하면 또 강남의 대치동과 결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학군입니다. 또 몇 년 전에 이 수능 만점자가 나와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 이렇게 주거지 입지로는 최상의 입지를 갖추고 있죠.
교통, 쾌적성, 편리성 무엇하나 하권까지 딱 갖추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의 입지로는 아마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쾌적한 자연 환경과 우수한 교통망을 자랑하는 구이동의 입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의 핵심 포인트인 구이동의 오랜 수건 사업이 무엇인지 개발 호재도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광진구 구이동에는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호재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첫 번째 살펴볼 것이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동서울터미널이 지금 생긴 지 약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용객은 많은데 그 인원을 다 수용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주변의 교통체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를 해서 개선이 시급한 그런 상태였는데 다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약 지하 5층에서 지상 32층 규모의 이 복합센터로 이렇게 다시 재탄생을 하게 되는데 1층부터 지하는 주차장으로 공급이 되고 또 윗부분은 뭐 호텔, 업무시설, 관광, 문화 이 복합시설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개발 호재를 살펴보시게 되면 이 구의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입니다. 동부지법과 동부지검, KT가 있던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에서는 보시면 광진구 청사가 들어서면서 행정, 업무, 또 상업, 주거시설까지 약 10개의 동이 복합타운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는 매우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또 특히나 2030 상업개발 부지 선정 등을 살펴보시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편성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개발 속도가 매우 빠를 것이다 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배드타운에서 자족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구이동의 미래 가치에도 주목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이 구이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현재 시세는 얼마 정도에 형성되어 있나요, 전문가님? 네. 구이동의 다세대 주택이 지금 매매 금액이 약 3억 1천에서 3억 2,500만 원 이렇게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전세가 약 2억 9천만 원 이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시의 실제 투자금이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2천에서 2,500만 원 투자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또 월세 시에도 보증금 3천에 약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신다면 개인별로 이 대출금 활용까지 하시면 1억 2천에서 1억 3,500만 원의 투자금으로 광진구 구이동에 접근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광진구 구이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3억 1천에서 3억 2,500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2천에서 2,500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 1억 2천에서 1억 3,5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끝으로 구이동에서 투룸 주택에 투자를 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요? 네, 소형 주택입니다. 젊은 층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구성을 잘 살펴보셔야 되고 옵션 사항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 특히나 현장 답사를 통한 입지 확인 철저히 한번 해보셔야 되겠고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이라든지 서울시 녹색 건축 인증을 받은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문하시면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또 전문임대 관리업체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이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을 볼 때 확인해야 할 부분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전문가님, 다음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이번에는 또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 또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뜨겁게 시장을 달구었던 지역인데요. 용산구 효창동 지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초대형 개발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뭐 민족공원 개발, 서울역 개발, 캠프캠 부지 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들인데요. 그만큼 많은 개발 호재로 인한 어떤 이익, 수혜를 고스란히 챙겨가실 수 있는 지역이
게 바로 용산구 효창동입니다. 두 번째는 6호선 경의중앙선 등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개발 호재로 인한 수요뿐만 아니라 입지가 교통이 굉장히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입지, 교통으로 인한 수요까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금 굉장히 용산구가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 다세대 주택이나 여러 가지 주거를 공급하기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또 찾는 분들은 굉장히 많죠. 그만큼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는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래 가치가 매우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한참 진행 중인 용산구, 그중에서도 효창동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은요, 6호선과 경의중앙선의 환승 구간인 효창공원 압력 역세권 지역이고요. 국내 교통의 최중심지인 서울역도 가깝게 위치해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공덕동 업무타운과 여의도 금융타운 고소득 직장인들의 직주 근접지로 인기가 매우 좋고요. 또 숙명여자대학교가 가깝게 위치하고 있어 대학생들까지 임차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산공원과 경의선 숲길에서 용산 민족공원까지 이어지는 도심 속 대규모 녹지축이 형성되어 있어서 숲세권의 가치가 한층 더 높아질 예정이고요. 여기에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과 서울역 마스터 플랜, 신분당선 연장 등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풀 가동 중이어서 빠르게 변화 중인 용산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네, 서울의 중심 용산구 효창동의 모습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 효창동에서는 어떤 유형의 투자처를 분석해 볼까요, 전문가님? 네, 우리가 용산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지역에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지역이죠. 입지를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시기를 고민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해야 하는지 조금 기다려야 하는지는 하실 수는 있는데 지금의 용산에 어떤 투자를 하실 때 굉장히 적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압력을 도보로 4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 총 6층 규모 2개 동 단지형 다세대 주택으로 공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둘, 거실 하나, 신혼부부나 1, 2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그런 사이즈로 공급이 되어져 있고요. 이 지역의 시세가 약 4억 3,800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신다면 전세 시 약 1억 800만 원 이상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입니다. 용산구 효창동 다세대 주택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소성이 높은 투룸 다세대 주택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투자 가치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분석해 주세요. 네, 용산 입지는 굉장히 이제 뭐 설명을 안 드려도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고 어떻게 가야 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우선은 용산 그 효창공원 압력입니다. 6호선 효창공원 압력을 도보로 4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 지역은 지하철 역세권뿐만 아니라 역에서 굉장히 10분 이상 떨어진 곳들도 굉장히 고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역에서 4분이란 건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6호선이나 경의중앙선뿐만 아니라 공동역 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5호선, 공항철도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6호선, 4호선, 5호선, 1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등 정말 많은 다수의 철도 노선이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어떤 서울뿐만 아니라 어떤 전국으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지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로 등 이제 고속가도로의 진출입도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용산의 입지는 설명이 필요 없이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용산 입지하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용산의 입지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서울의 3도심이라고 하죠. 이 한양 도성,
그리고 영등포, 강남이 이렇게 서울의 3도심입니다. 용산이 위치하고 있는 입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서울의 3도심의 가장 가운데 핵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서울의 중심 지역, 영등포, 한강, 강남으로의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모든 수요를 이렇게 한꺼번에 끌어당길 수 있는 곳에 입지를 하고 있죠. 또 가까운 곳에는 공덕동 업무단지라든지 여의도와의 접근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차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지역, 바로 용산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용산과 공덕, 그리고 여의도까지 도심권 대표 업무지구의 배후지거지인 효창동의 입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이 효창동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용산은 개발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얘기를 하자 보면 재미있어요. 너무 재미있고 많은 개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은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이 용산 민족공원 개발입니다. 우리가 용산의 지도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용산이 이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동과 서로 이렇게 나눠진 듯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공원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남 뉴타운이라든지 뭐 이태원 경리단길, 또 동부 이촌동 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꾸준히 지가가 상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민족공원 좌측에 위치를 하고 있는 효창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이번에 이 민족공원이 개발을 하게 되고 또 국제업무지구가 개발을 하게 되면서 이 서쪽 지역으로의 가치가 몰라보게 급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뛰어난데 이 민족공원 개발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면적만 해도 약 73만 평입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어떤 관공서, 편의시설이죠. 학교나 관공서 같은 병원 이런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공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연 환경은 그렇지 않죠. 이 돈으로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그런 어떤 개발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나중에 향후에 용산 민족공원이 개발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도 뭐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조성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의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개발을 살펴보시게 되면 또 얼마 전에 발표가 나와가지고 또 한 번 용산을 이렇게 들썩들썩하게 만든 그런 개발입니다.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인데 용산 국제업무지구 위치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 용산역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약 15년 동안 공터로 비어져 있던 그런 개발입니다. 개발이 안 될 수가 없는 개발인데요. 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정부에서 약 3번의 발표가 있었죠. 2007년도에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리 르네상스를 만들겠다 해서 개발을 했었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사업이 자초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2018년도에 또 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보류를 했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지난달이죠. 5월 달에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공급 기반 강화 방안이라는 거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안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어떻게 개발을 하겠냐면은 주거를 30%, 하고 상업과 업무 시설을 70% 이상 공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면적이 지금 약 15만 평인데 서울의 가장 중요한 곳에 업무와 상업 시설이 약 70% 이상이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입지도 좋고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기업들이 자리를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용산의 가치는 매우 뛰어나다.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건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 개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서울역 마스터 플랜, 신분당선 연장 계획, 또 GTX B 노선, 이태원 국제관광 개발, 한남 뉴타운, 서부 이촌동 개발, 또 아까 말씀드린 용산 민족공원 개발, 캠프캠 부지 개발. 용산에서는 개발을 안 하면 더 이상 이상한 정도로 개발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미래 가치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많은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성장해 나갈 용산구 효창동의 미래 가치에도 주목해 주시고요. 그럼 이곳 효창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이미 용산은
10억 이상 이렇게 현금으로 들고 가지 않으면 투자가 어렵다고 우스갯소리를 하시는데 네.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서 4분 입지가 굉장히 뛰어난데 가격이 4억 3,800에서 5억 2천만 원 정도 시세가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는 약 3억 3천만 원 이상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 시의 실제 투자금 약 1억 800만 원부터 투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월세 시에도 보증금 3천에 약 15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권 대출금, 개인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대출금 활용을 하신다면 약 1억 8,800만 원에서 2억 7천만 원으로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모두가 투자하고 싶어하는 지역입니다. 용산구 효창동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정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가격 정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는요. 4억 3,800에서 5억 2천만 원이고요. 전세 임대 시 실투자금 1억 800에서 1억 9천만 원. 월세 임대 시 실투자금 1억 8,800에서 2억 7천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끝으로 효창동에서 다세대 주택을 볼 때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실래요? 네, 부동산 중에서 개별성이 가장 강한 것이 주거입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이렇게 보시는 대로 다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의 조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실패할 투자가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꼼꼼하게 체크 포인트도 체크할 사항들도 짚어주셨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우리 홍수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요. 02-2077-6363으로 문의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실전 투자 안목을 키워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계속해서 도움 말씀 주실 우리 이채빈 전문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만난 지 처음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전문가님? 네, 제 팬이에요. 진짜로요? 네, 되게 뵙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건가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감사의 마음으로 또 오늘 또 이렇게 처음이시니까 긴장하지 마시라고 네. 애기 울음소리 한번 내드릴게요. 최고예요. 너무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분석해볼 지역은 어디인가요? 네, 평택 고덕 신도시인데요. 네네. 평택 고덕 신도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시면은 앞으로 미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 규모 대비 굉장히 큰 120만 평의 삼성전자가 들어오죠. 네. 이로 인해서 120만 평 배후 수요에 비해 지금 오피스 공간이 부족합니다. 이 오피스를 지을 수 있는 땅 부지 자체가 2%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오는 협력업체는 이제 그 외부
내부 쪽으로 산업단지가 형성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이 안에 있는 오피스 공간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임대 수익도 볼 수 있는 그런 오피스 공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서해안 시대의 산업 관점의 배후 단지가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서해안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겠지만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그 19세부터 59세까지 가장 많이 생산하는 이 생산 인구 반 이상이 줄어드는 시기이고 초고령화가 시작되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서해안 시대의 산업 거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평택이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금 현재 들어가시는 지금 현재 이제 임대료라던가 토지 가격들이 형성돼 있는 것보다 10년 후에는 훨씬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또 예상하는 그런 지역이고요. 대기업이 대규모의 투자 금액을 유치한 지역이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LG전자나 그 외에 협력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대기업이 픽한 유망 지역.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의 모습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서해안 시대 산업 거점의 배후지로 국제화 및 자족 도시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는요. SRT와 같은 쾌속 교통망과 고속도로 접근성이 좋아서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그리고 지방까지 이동이 편리한 광역 접근 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덕분에 고덕 국제 신도시의 산업단지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입주해 있어서 약 163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가지는 데다 협력업체의 입주 수요가 대거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요를 소화할 만한 공간은 부족해서 업무 시설의 희소성이 높은 상황인데요. 또한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과 삼성, LG의 지속적인 투자 확대로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이 기대되는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입니다. 네,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를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이 평택에서 분석해볼 투자처는 어떤 유형의 물건인가요, 전문가님? 네,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나오는 사무실 임대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고 얘기하죠. 고덕 신도시 내에 있는 고덕 신도시 내에 있는 오피스 공간이고요. 전체 총 10층, 지하 2층부터 10층까지 되어 있고 전용 면적은 47.058 제곱미터이고요. 네. 지역 시세는 2억 370만 원부터 2억 2,37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월세를 이용을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2,137만 원부터 2,274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2, 3천만 원으로도 시세 차익과 안정적인 임대를 낼 수 있는 사무실 임대입니다. 네,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주변에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어서 완성맞춤인 투자처인 것 같은데 이 고덕 국제 신도시의 입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그 지식산업센터, 그러니까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2%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바로 이 용지 자체가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80만 평 안에 있는 협력업체는 지금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129개로 파악이 되어 있고 오 마이 갓. 이 29개의 290개의 이 협력업체들이 곧 있으면 이 밖으로 나와서 임대를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문 앞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부동산이 이미 잡아서 시세 차익을 보고 있고 혹은 계속 갖고 있는 상태이고 이 옆에 있는 부지는 삼성전자에서 전체적으로 다 현재 임대를 5년 동안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290개의 협력업체들이 이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 해요. 그리고 이 옆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 부지 자체도 지금 현재 적게의 부지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90개의 협력업체를 이동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곽에 산업단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290개의 모든 협력업체들이 사무실 공간들을 마련하기 위해 나오게 된다면 임대 수익도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매입한 금액보다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많은 그 시세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을 보시면은 네. 이 주변으로 보시면은 이 계획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항상 그 계획지구라던가 혹은 도시개발 사업 중에서 계획 인구들을 굉장히 보는 이유가 그 계획 인구들로 인해서 이 도시의 주택가격 상승 그리고 토지가격 상승들을 계속적으로 일으켜주는 게 바로 이겁니다. 13,000평의 택지지구 그리고 여기에 수용 세대수가 59,000세대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주택가격 그 외에 모든 토지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 계획지구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변으로 이제 마련되어 있는 계획 자체가 50만 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 지역으로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가 바로 서해안 산업 거점의 배후죠. 그래서 생산 인구가 줄어듦에 인해서 아시아권에서 들어오게 되면 산업 거점으로 가장 활성화가 되는 곳이 바로 평택이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이 많은 산업단지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교통편, 도로, 철도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적인 것도 지금 SRT라던가 수원발 KTX까지 이제 계획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보시면은 이 주변으로 보시면 산업단지 가장 핫한 데가 이제 브레인시티죠. 146만 평. 네. 거의 그 120만 평의 고덕 신도시의 그 삼성전자보다 더 큰 브레인시티라고 해서 산업단지가 크게 형성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많은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단지들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진이산업단지라고 해서 LG전자의 많은 협력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단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평택항 개발이라던가 뭐 황해 경제 자유구역으로 인해서 인구 유발 그리고 계속적인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이런 이슈들을 보셔야 되고요. 다음 보시면은 이제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국제 신도시 착공되는 부분 그리고 네.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 LG전자에서 60조 이상 투자하는 거, 그리고 네. 삼성전자에서 100조 이상 투자하는 부분들도 보시면은 이 산업단지들을 크게 이 서해안 쪽으로 이동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들이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단지들이 얼마나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 조금 파악을 해보면은 네. 삼성전자가 있는 120만 평의 삼성전자가 있는 주변으로 지금 현재 10개의 산업단지들이 크게 형성이 됩니다. 가장 크게 형성되는 게 바로 63개의 평택 산업단지 그리고 그 외에도 어연이랑 평택 드림파크라던가 형곡 그리고 장당지 산업단지라던가 가장 큰 게 이제 송탄 산업단지가 150개의 업체가 들어오죠. 이런 산업단지들이 형성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대기업의 배후 수요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반도체를 중심으로 무려 10개 이상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협력업체 수요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안정적인 임대를 기대해 보셔도 좋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개발 호재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서해안 개발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2030년이 되면은 19세에서 59세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생산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서해안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아시아권에 있는 생산 인구들을 계속적으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평택 쪽이 중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평택항은 중국과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가장 입지가 가까운 쪽에서 산업 단지가 가장 크게 형성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증진 경제권 그리고 장강 그리고 주강들이 이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골든하버 선착장을 만든다던가 GTX 그리고 도로 철도도를 만드는 이유, 그리고 이 주변으로 외국 회사가 들어왔을 경우에 법인세 감면이라던가 여러 가지 세제 혜택, 그리고 그 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 이유들도 2030년을 계획한 여러 가지 개발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심에 있는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120만 평이 들어오는 곳은 지금보다도 가치 상승은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 지금 사무실 임대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 소액으로도 가능하면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도로 쪽을 또 한번 볼게요. 보시면은 평택항을 개발을 해서 평택 쪽부터 안성 산업단지들이 이어지는 이 도로 부분들을 보시면은 이 도로들로 뻗어나가는 계획된 도로 자체가요 9개가 넘습니다. 이 계획된 도로들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산업단지들 모두 이어서 도로를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해서 물류단지라던가 산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로 계획, 철도 계획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강릉에서부터 원주, 안성, 평택으로 이어지는 이 도로 계획 자체도 상당히 이슈가 되는 그런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산업경제의 힘이 강해질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의 개발 호재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 지역 지식산업센터의 시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평택 고덕신도시의 그 사무실 임대 같은 경우에는 용지 자체가 2%대이기 때문에 주변의 부동산들도 상당히 많이 사놓고 시세 차익을 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지 자체가 작고 또 2, 3천으로 소액으로 접근을 가능하고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 있는 곳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370만 원부터 2억 2,37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임대 월세 예상 금액은 1,000만 원에 84만 원 예상하고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이 부동산 정책을 벗어난 곳이기 때문에 70%, 60%에서 7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1억 7,096만 원부터 1억 9,233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임대 보증금과 대출 가능 금액을 포함을 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2,137만 원부터 2,274만 원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매매가는요. 2억 370에서 2억 2,370만 원이고요. 월세 임대 시 보증금과 대출 가능 금액 활용하셨을 때 실투자 금액 약 2,100에서 2,300만 원 예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고덕국제신도시 진입산업센터에 투자를 할 때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요? 네, 물론 현장 방문해 보시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에 방문하는 사람 그리고 상주하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차장 규모와 가능 대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테라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시세 차익은 크거나 혹은 중간 정도로 가능한데 테라스가 있는 부분들은요 시세 차익을 크게 볼 수도 있고 임대료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산업단지가 얼마나 많이 분포되어 있고 배후 수요는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현재 공실은 있는지 없는지도 체크를 하시면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체크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볼 때 체크해야 될 사항까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이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우리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분석해 볼 지역도 평택이라고 하는데 why again? 왜 평택이죠? 왜 평택일까요? 이게 사실은 예전에는 상권이 분산되기 전에는요. 네. 상가가 그 단지 내의 입찰 상가들이 상당히 임대료도 잘 나오고 시세 차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 사실은 상권들이 많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입찰되는 상가들이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상가들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을까요? 바로 산업단지, 주거,
상업이 함께 복합적으로 있는 곳은 상가가 시세 차익도 볼 수 있고 임대료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또 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것이 바로 이 상가입니다. 그런데 평택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120만 평의 삼성전자가 들어오죠. 네네. 게다가 이 산업단지 안에의 상가는요, 계속적으로 임대료가 상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기 입지적으로 봤을 때도 BRT 버스 노선, 그리고 건널목 바로 앞에, 그리고 정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몰리는 곳일 수밖에 없는 곳이고요.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되어 있고, 사실 평택 같은 경우는 제가 자동화 시스템일 때는 절대 투자 지역으로 보지 않았는데, 수동화 시스템을 같이 겸비하면서부터 투자 지역으로 굉장히 유심히 봤던 지역이에요. 그게 바로 이 1기, 2기, 3기의 생산 라인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최대 규모의 투자 지역이라는 거,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이 구축되어 있어서 자족 도시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평택인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평택에 어떤 투자처를 추천해 주실 건가요, 전문가님? 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가입니다. 산업, 상업, 주거가 함께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주거와 산업과 상업 안에 상업 비율 자체가 적게 있기 때문에 매출과 임대료가 계속 상승하는 곳이죠. 그래서 뒤에서 제가 구도심과 신도심의 상권들을 비교를 할 건데요. 일단 상가가 총 규모는 10층으로 되어 있고 전용 면적은 34.2제곱미터, 그리고 주변 시세는 지금 시세는 8억에서 9억이고요. 월세 시 3억이 2천만 원, 월세를 활용해서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2천에서 3억 7천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투자처, 바로 상가인데요. 지금부터 입지 여건을 통해서 상가를 추천해 주신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덕 신도시는요,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네. IC를 2개 끼고 있고 서정리역과 송탄역이 주변으로 같이 있는데, 여기에서 메리트가 뭐냐면 이 송탄역 주변은요, IMF 때 상권이 절대로 죽지 않았던 지역이죠. 왜냐? 미군 부대가 크게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도 대기업의 많은 산업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죠. 그 영향을 받아서 좋은 입지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실 때 더 정확하게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걸어 나오면 건널목, 버스 정류장을 이용해야만 하고, 이 정문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 건널목 앞에 있는 상가입니다. 그렇다면 동선을 봤을 때 정문에서 나와서 버스 정류장과 BRT 버스 노선, 건널목을 다 이용을 해야 되고, 중심 상업지구에서도 동선을 봤을 때는 반드시 버스 노선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선 자체가 몰리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앞에 또 하나는 이제 구도심의 예전에 똑같은 상권이었는데 지금 현재 구도심이 형성되었을 때 가격이 얼마나 되었느냐 좀 살펴보면요. 같이 비교할 수 있는 데가 바로 동탄 삼성 정문 앞에 상가 모습입니다. 동탄은 40만 평, 평택은 120만 평인데 동탄이 2008년도에 미분양 났던 상가가 8억 9천이었죠. 8억 9천이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형성되었을까요? 16억 18억을 해도 매물이 없는 곳이 바로 삼성전자 반도체 정문 앞에 동탄이 그렇고요. 매출도 상당히 잘 나오는 데다가 조그마한 편의점에 4인의 직원들이 근무할 정도로 상당히 상권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120만 평의 삼성전자 정문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직 1기 생산 라인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권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매출을 끌어올리는 생산 인구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대부터 50대까지 20만 명이고 향후 50만 명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매출 자체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마지막으로 철도가 들어서고 도로가 들어서면 인구 유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수원발의 KTX가 바로 한정거장으로 지제역으로 오게 되기 때문에 인구 유발을 줄 수 있고, 그리고 SRT까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계속적인 인구 유입을 가져다주고 있는 상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지역에 있는 상가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네.
네, 지금 현재 시세는요. 네. 8억에서 9억이고요. 월세 이사 금액은 8,350만 원.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은 4억에서 4억 5천만 원이고요. 대출을 활용해서 임대 보증금을 할 경우 실제 투자 금액은 3억 2천부터 3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가지 물건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부동산 투자의 길 대부도.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은요. 02-2077-6363으로 전화해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채빈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